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의 치과에 대한 간단한 검진들, 그리고 언제쯤 우리 아이가 스케일링 혹은 발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람의 경우에서는 양치질을 3번, 많으면 4, 5번까지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1년에 한 번은 무료라고 할 정도로, 국가에서 장려할 정도로 스케일링은 반드시 필요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안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빨에 대해서는 아무리 건강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잇몸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빨이 빠지게 되고 썩게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혹은 심장사상충이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님의 경우에서는 수의사가 직접 계속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쯤 해야겠다, 얼만큼 안 좋다라는 것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자가적으로 사상충을 관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잇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을 확인을 할 때 옆에 이빨이 이렇게 잇몸이 있을 때 뒤를 젖혀주면서 옆으로 벌려야 양쪽에 있는 위아래의 이빨이 확인이 되면서 잇몸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빨 끝에 붙어있는 잇몸색과 완전히 이빨과 멀리 있는 잇몸색이 거의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잇몸에 대한, 그리고 치석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석이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어금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개, 고양이 모두 다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뒤쪽까지 젖혀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석이 보인다 해서 어떤 분들은 손으로 뜯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치석은 생각보다 색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완전 붙어 있는 상태로 잇몸에 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리적으로 손으로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서는 잇몸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잇몸을 갑자기 건드리게 되면은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손을 냄새를 맡게끔 유도를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턱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때 저항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턱을 만지는 척을 하면서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살짝 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몇 초간만이라도 간단하게 가만히 있어 줄 겁니다. 그럴 때 이빨이 어떻구나라는 파악을 제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잇몸이 치석이 없다 할지라도 이빨의 양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 건 없는지, 크기가 양쪽 다 동일한지, 위아래가 균일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주관적으로 보호자님이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혹은 스케일링 한 직후부터 따라가 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는 이빨이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게 금세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구강 검진을 동물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꼭 추천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이들이 치석이 생기고 잇몸이 안 좋게 되고 이빨이 썩게 되면서 입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허해서 다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노폐물이 쌓이면서 나는 냄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진짜로 이빨이 안 좋을 때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서는 신장이 안 좋을 때 우리 강아지들에게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암모니아 냄새, 화장실 냄새가 난다 싶으면 이게 이빨이 아닌 다른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각적인 표현을 말로 지금 묘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냄새가 분명히 많이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더라도 입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상할 수 있으니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냄새가 조금 다릅니다. 신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빨이 안 좋을 때 나는 냄새는 사료가 조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닭고기 썩은 냄새라고 하죠. 약간 단백질이 분해되어 있는 냄새들, 입을 열었는데 사료 향이 나면서 조금 더러운 냄새가 난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빨을 좀 더 유심히 보십시오. 그럼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 숨은 곳에서 분명히 썩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시기는 보통의 경우에서는 평균적으로는 4살 전후에 처음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4살의 경우에서는 조금 이르게 타이밍 맞게 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늦다 싶으면은, 그리고 혹은 양치질을 계속 꾸준히 하셔서 관리가 잘한 애들은 최장 한 6살까지도 그때부터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어릴 때부터 밥을 안 먹게 되면서 습식을 많이 이용하거나 혹은 프렌치 불독처럼 구강 구조가 조금 타고나게 안 좋은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먹는 족족 이빨에 끼기 때문에 치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2살부터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는 꼭 나이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빨 양상, 그리고 구강 구조, 그리고 먹는 습관, 이런 거를 토대로 스케일링의 주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습식캔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길냥이 출신으로서 이빨이 원래 안 좋아서 습식을 계속 먹는 경우에서는 2살에도 충분히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4살 혹은 5살 사이에 스케일링을 많이 하니, 이 점 참고하면서 우리 아이가 보통은 건강검진을 4살에서 5살에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하면서 스케일링 하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처음 스케일링을 4살 반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그때 스케일링을 진행했을 때 발치를 하나 정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치아 흡수성 변변이라고 해서 이빨 뿌리부터 썩게 되면서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저희 애처럼 증상이 일부 있습니다. 건사료를 먹는데 가루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허겁지겁 먹으면서 안에서 씹어서 절대로 흘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중간중간 씹으면서 통증이 느껴지니까 조금씩 흘리게 되는 경우죠. 물론 이거는 아이들의 습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애는 원래는 가루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가루가 생기더니 건사료를 조금씩 남기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 들여서 먹게 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습식 사료를 시도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빠르게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통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역시나 스케일링을 진행하면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강아지와 다르게 티가 나는 경우가 조금 더 이처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미세한 부분들을 포착을 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에서는 우리 고양이들보다 턱의 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빨이 안 좋다 하더라도 커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 양상을 꼭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에서 스케일링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것은 건강검진을 할 때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꼭 추천되는 이유는 마취전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케일링 또한 전신 마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마취를 해도 무리가 갈 부분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검진을 꼭 추천을 드리면서 같이 하는데, 보호자님이 3개월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지를 토대로 큰 문제가 없겠다 하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스케일링을 혹은 발치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주기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한 번씩 꾸준히 양치질을 하는 경우에서는 1년이 아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곧 스케일링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빼야 할 이빨은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빨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고 냄새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묘사하기가 말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의사의 진단이, 그리고 진찰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자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확인, 그리고 보호자님이 확인한 것이 맞는지라도 수의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